서울 외곽 낡은 상가 안에 있는 프랜차이즈 마트. 평일 오전 11시 40분. 점심시간 직전이라 마트 안은 유난히 분주했다. 그 시간 마트 입구로 느릿느릿한 걸음걸이 하나가 들어섰다. 작은 손수레를 끄는 허리 굽은 노인. 손수레 안엔 빈 봉투 하나뿐이었다. 할머니는 말없이 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라면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할인 표시가 붙은 상품을 고르고 작게 접은 종이 쪽지를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다. 그리고 천천히 우유 코너로 발길을 옮겼다. 흠집난 우유 팩 중 유통기한이 가장 넉넉한 걸 골라 소중히 손수레 안에 넣었다. 모두 합쳐야 겨우 5,000원 남짓. 하지만 할머니는 마치 100만 원짜리라도 되는 양 그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다뤘다. 계산대는 이미 줄이 길었다. 할머니는 마지막 칸에 조심히 섰고 그 작은 손수레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날아왔다. 아, 진짜 또 저 할머니네. 매번 망설이다가 줄만 맞고 시간 다 잡아먹고.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기띠를 맨 젊은 엄마였다. 옆에서 아이가 칭얼거리자 그 여자는 한숨을 푹 쉬고 할머니를 노려봤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계산대 직원이 고개를 옆으로 비스듬히 돌리더니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회원번호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다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냈다. 이걸 보여주면 되나? 직원은 그 종이를 한번 흘겨보고는 마지못해 스캔하듯 바코드를 읽었다. 총 4,760원입니다. 현금이세요? 할머니는 동전 지갑을 꺼내 천천히 조심스럽게 동전을 꺼냈다. 100원, 또 100원, 그리고 10원짜리 몇 개. 직원은 이미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때 뒤쪽 줄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날아왔다. 할머니, 줄 좀 막지 마세요. 지금 사람 많은 거 안 보이세요? 이번엔 50대 남자였다. 그의 말투엔 조롱과 피로,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매번 1,000원도 안 되는 거 사면서 그냥 동네 슈퍼 가세요. 할머니는 말이 없었다. 입술만 가늘게 떨렸다. 손에 쥔 10원짜리 하나가 딸깍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그 소리는 조용한 마트 안에서 너무 크게 울렸다. 그 순간 한 아이가 손가락으로 할머니를 가리키며 물었다. 엄마, 저 할머니 왜 저래? 저런 사람은 그냥 이상한 거야. 말 섞지 마. 할머니는 주워진 동전을 쥔 채 말없이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럼 이거 안 살게요. 죄송합니다. 조용한 목소리. 하지만 그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할머니는 작은 손수레를 돌려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아무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마트 CCTV 영상은 본사 서버에 자동 업로드되었고 본사 관제실의 한 사람이 그 장면을 가만히 재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다. 이 노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마트 유리문이 쉬익 하고 열릴 때 몇몇 직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다. 그들은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하나로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았다. 또 오셨어.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작은 손수레를 끌고 느릿느릿 안으로 들어섰다. 오늘은 비도 내리고 바람도 거세서 할머니의 바지 끝은 젖어 있었고 운동화는 진흙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였지만 새치가 아니라 거의 하얀 실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오늘도 말없이 진열대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라면 코너 앞.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다. 오징어 짬뽕은 조금 비싸고 그냥 기본질라면 매운맛 그걸로 하자. 그 작은 생각 하나에도 할머니는 오래 멈춰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손엔 한 봉지의 라면. 그건 할머니가 오늘 먹을 유일한 따뜻한 끼니였다. 우유 코너 앞에 섰을 땐 조금 더 오래 망설였다. 유통기한이 내일인 제품은 200원 더 싸게 할인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걸 골랐다. 하루면 충분하니께. 계산대 앞에 도착했을 땐 줄이 5명이나 늘어서 있었다. 할머니는 기다렸다.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수레 안에는 딱 2가지, 라면 1봉지, 우유 1통, 그게 전부였다. 계산원이 물건을 찍고 총 금액을 말했다. 4,800원입니다. 할머니는 지갑을 꺼냈다. 그 오래된 지갑은 낡고 빳빳했다. 손때가 탔지만 그 속엔 정리된 영수증들과 함께 몇 장의 지폐와 잔돈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1,000원짜리 4장, 그리고 500원 2개, 100원 2개, 50원 2개, 10원 4개를 꺼냈다. 계산원이 무표정하게 세다가 말했다. 100원이 모자르시네요. 할머니는 멈칫했다. 주머니를 다시 뒤졌지만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머뭇거리다 작게 말했다. 어쩌지 100원이 부족하네. 우유를 뺄까? 그 순간 계산원이 딱딱한 말투로 잘랐다. 그럼 라면 빼세요. 우유는 냉장식품이라 다시 진열 번거로우니까요. 할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라면 봉지를 집어들었다. 그 작은 봉지를 조심스럽게 계산대에서 내려 다시 손수레 안에 넣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때 뒤에서 2 여성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야, 봤어? 100원 없어서 라면 반품하는 거 찍었어. 요즘도 저런 사람 있구나. SNS에 올리면 난리 나겠다 진짜. 둘은 킥킥거리며 웃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계산원이 잔돈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이런 분이 자꾸 오면 진상이에요. 진짜. 그리고 그 말은 작게 속삭인다고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들었다. 너무 또렷하게. 마트를 나서던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하나가 들어왔다. 그 구름은 해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찍혀 있었고 그 모습이 꼭 지금의 자신 같았다. 그녀는 라면 없는 장바구니를 끌고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마트를 빠져나갔다. 그 길 위에는 수많은 발걸음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그 노인의 작은 뒷모습을 돌아보지 않았다. 늦은 오후 마트 안에는 퇴근을 앞둔 직장인들과 아이 데리고 장 보러 나온 엄마들로 북적였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바닥에 쌓인 먼지와 발자국들 사이로 조용히 걸어오는 그림자 하나. 할머니는 오늘도 그 익숙한 마트를 향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주머니 속엔 5,000원짜리 한 장. 그게 전부였다. 라면이든 깨씹히든 무엇을 사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산해야만 하는 삶. 하지만 오늘은 그조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밤새 속이 쓰려 집에서 아무것도 넘기지 못한 탓에 아침도 점심도 그저 물 몇 모금으로 버텼다. 그리고 마트 안, 언제나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식코너. 오늘은 순대였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섰다. 목젖이 들썩였고 눈이 김 위로 고정됐다. 그 조그만 은색 접시에 2세 조각씩 놓인 순대.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 순간이었다. 시식대 앞에 있던 알바가 뚝 하고 집게를 내리쳤다. 저기요. 시식은 구매하시는 분만 가능합니다. 그 말투엔 예의도 배려도 온기도 없었다.
할머니는 멈칫했다. 죄송해요. 그냥 하나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락 말락한 숨소리였다. 하지만 알바는 냉소를 숨기지 않았다. 하나요? 지난번에도 하나, 그 전에도 하나. 저희 기억하거든요? 매번 그냥 드시고 가시잖아요. 예의 좀 지키셔야죠.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어떤 여자가 말을 덧붙였다. 요즘 어르신들 진짜 눈치도 없어요. 애들 먹일 것도 부족한데. 그 말에 다른 이들도 쿡쿡거리며 웃었다. 할머니는 손을 내리며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속은 이미 허기와 수치로 뒤섞여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돌아섰다. 걸음은 느렸고 시선은 바닥만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누군가가 또 말하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어차피 안 살 거면서 왜 자꾸 오는 거야? 마트를 나설 때 비가 또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이 없어. 팔로 머리를 가린 채 작은 어깨를 구부리고 걷는 노인. 등 뒤에선 비닐봉투가 비에 젖은 소리만 따라왔다. 그 봉투엔 그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에도 서지 못하고 마트 옆 작은 벽에 기대어 앉았다. 그 자리엔 누군가 버리고 간 종이컵이 나뒹굴고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저 앉아 속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 머리칼이 다 젖었을 무렵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따뜻했겠다. 그 순대 한 조각.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던 오후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았고 사람들은 우산을 움켜쥐고 급하게 마트로 들어왔다. 그날도 그녀는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양손은 비닐봉지로 감싼 손수레를 꼭 붙잡고 있었고 어깨는 이미 반쯤 젖어 있었다. 비는 멈추지 않았다. 작은 신발은 흙탕물에 흠뻑 젖어 발끝에서 찍찍하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녀는 그 소리에 익숙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란 걸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트 안은 퇴근 인파로 북적거렸다. 사람들은 급하게 장을 보고 계산대는 길게 줄이 늘어섰다. 그 사이 할머니는 우산도 없이 젖은 몸으로 천천히 진열대를 따라 걸었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바닥에 남겨지는 젖은 발자국은 그녀의 존재를 너무나 선명히 드러냈다. 그 순간이었다. 근처에서 물건을 고르던 여성이 작게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이 근처 냄새 나는데.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 선명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조용히 할머니에게로 쏠렸다. 한 남자는 슬쩍 거리를 벌렸고 유모차를 끌던 젊은 엄마는 아이의 코를 손으로 가렸다. 그리고 가까이 있던 마트 직원이 다가왔다. 그는 마치 정리되지 않은 박스를 옮기듯 무심한 말투로 말했다. 어르신 죄송한데요. 혹시 잠깐 바람 좀 쐬고 오실래요? 여기 안이 좀 습해서. 그 말에 할머니는 움찔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듯 급히 손수레를 뒤로 끌며 고개를 내저었다. 아, 나는 그냥 조금만 보고 가려고. 직원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 예, 그러셔도 되는데요. 조금 환기 좀 하고 오시면 저희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은 나가 달라는 말이었다. 냄새가 난다는 걸 모두가 인정한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수레를 다시 돌려 입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발걸음은 전보다 더 천천히, 더 깊게 바닥을 끌고 있었다. 바지 끝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신발은 여전히
찍찍 소리를 냈다. 입구 유리문 앞에서 할머니는 잠시 멈춰섰다. 비는 여전히 그칠 기미가 없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바깥 세상은 물에 잠긴 듯 흐릿했고 그 속에 자신의 얼굴도 흐릿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그 흐릿한 그림자에게 속으로 말했다. 내가 그렇게 냄새나는 사람이었구나. 마트 바깥 비를 맞으며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오늘은 아무것도 고르지 못한 채 그저 비를 맞으며 마트 밖벽에 기대 앉았다. 바지는 더 젖었고 신발 안도 축축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젖은 것은 사람들 속에서 찢긴 자존심이었다. 그렇게 앉아있던 그녀의 발밑엔 어느새 빗물이 고이고 있었다. 그 고인 물 위로 마트 불빛이 일렁였다. 마치 그녀의 삶을 삼켜버릴 듯이 마트 입구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릴 때마다 춥고 습한 바람이 안으로 밀려들었다. 가게 안은 사람들로 붐볐고 그 복잡한 소음 사이로 짧은 무전기 소리가 섞였다. 지금 3번 통로 확인 좀 해줄래요? 그 순간 마트 한쪽 구석에서 직원 하나가 피식 웃었다. 아, 또 그 할매요? 매일 라면 하나 들고 10바퀴 돌다가는 그 말은 무전기 너머 여러 직원들에게 퍼졌다. 그 중 한 명은 캔 음료 박스를 정리하다가 귀에 꽂힌 무전기를 꾹 눌러 덧붙였다. 이상한 할매 또 돌아다녀요. 오늘도 빈손이네. 하지만 그 이상한 할매는 단지 천천히 걷고 있었을 뿐이었다. 천장 조명이 반사된 바닥 위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손수레는 거의 비어 있었다. 그 안엔 작은 도시락 하나, 그게 전부였다. 가격표에 마감 세일 스티커가 붙은 남은 도시락 1개, 정가에서 1,500원 깎인 식은 불고기 도시락. 그 도시락은 오늘 그녀가 먹을 하루 유일한 식사였다. 하지만 그건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작은 손수레를 밀며 다시 과일 코너로 향했다. 노랗게 익은 바나나 한 송이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손은 바나나 끝을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3번이나. 그녀는 결국 바나나를 다시 자리에 두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또 한마디가 들렸다.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면 CCTV 돌려봐야겠네요. 이상해요. 저분. 할머니는 멈춰섰다.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작게 숨을 삼켰다. 그리고 그 말이 가슴 안쪽을 천천히 찢고 지나갔다. 이상한 사람, 돌아다니기만 하는 사람. 그녀는 그 말 속에 자신의 존재가 깎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도시락을 다시 쳐다보았다. 라벨엔 유통기한 오늘, 시간은 오후 8시까지라고 적혀 있었다. 지금은 6시 45분. 그녀는 그 도시락을 손에 들고 다시 계산대로 걸어갔다. 고개는 숙여졌고 등은 더 굽어 있었다. 계산대 직원은 무심하게 도시락을 찍고 봉투도 없이 그녀에게 내밀었다. 1,800원입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1,0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그리고 남은 200원은 손에 꼭 쥐고 있던 동전 지갑에서 꺼내 건넸다. 직원은 아무 말 없이 돈을 받고 잔돈도 없이 그냥 마무리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도 없이 도시락을 손수레 안에 조용히 넣었다. 마트를 빠져나오는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다시 말했다. 아까 그 할매 또 왔다면서요? 안 무서워요? 나 같으면 진짜 무서웠을 듯. 그리고
그 말에 또 다른 웃음이 겹쳐졌다. 그녀는 마트 유리문을 나서며 작게 속삭였다. 나는 그냥 밥 사러 온 것뿐인데 오늘 그녀는 그저 밥을 먹으러 왔을 뿐이었다. 단 한 번도 누군가를 해친 적도, 불편하게 한 적도, 소리 높인 적도 없었다. 그녀는 단지 살기 위해 조용히 왔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다고 말했고 감시해야 할 존재라고 여겼다. 도시락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춥고 무거웠다. 그리고 무너질 것 같았다. 마트 계산대 앞 줄은 길었고 앞사람의 물건들이 벨트를 따라 움직일 때마다 바닥에 깔린 불빛도 같이 흘렀다. 그 줄 맨 앞에 오늘도 할머니가 서 있었다. 손수레엔 라면 한 봉, 깨씹 반 단, 그리고 우유 한 통, 다 합쳐도 5,000원이 채 안 되는 물건들이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건 하나하나를 계산대 위에 올려놨다. 그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총 4,860원입니다. 계산원의 말에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천천히 작은 카드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바렌 체크카드 한 장, 이미 숫자는 거의 지워져 있었고 플라스틱 끝은 마모돼 누군가는 폐기해야 할 물건이라 여겼을지도 모른다. 할머니는 그 카드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계산원이 익숙한 동작으로 기계에 꽂았고 삑! 에러음이 울렸다. 카드 오류입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그럼 다시 한번. 그녀는 급히 손에 땀이 밴 카드를 닦아 다시 건넸다. 계산원은 조용히 한숨을 쉬며 카드를 다시 꽂았다. 삑! 다시 오류. 이번엔 기계음과 함께 화면에 떴다. 잔액 부족. 계산원은 카드를 꺼내며 작게 말했다. 잔액이 부족하시네요. 현금 없으시면 다음 분 먼저 도와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조금도 날카롭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날카롭게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다. 뒤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크게 들렸다. 한 여자는 휴대폰을 보며 투덜거렸다. 아, 늦겠다 진짜.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그녀는 지갑을 꺼내 동전을 꺼내려다 손이 더 떨려서 동전이 바닥에 떨어졌다. 땡그랑. 그 소리가 조용한 계산대 앞에 마치 비웃음처럼 울렸다.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돈도 없으면서 뭘 사러 오나 몰라. 또 다른 사람은 고개를 젓고 있었다. 할머니는 동전을 주우려 허리를 숙였고 그 작은 등 위로 모든 시선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동전을 주웠고 말없이 일어섰다. 그리고 작게 말하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럼 나중에 다시 올게요. 계산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음 손님의 물건을 찍기 시작했다. 그 장면은 마치 할머니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지나가는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물건을 다시 손수레에 담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손수레 안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마트를 나서는 길,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할머니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작은 바퀴는 바닥을 긁었고 구부러진 어깨는 더 구부러져 보였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게 보이기도 하지. 말은 작았지만 그 말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삼킨 절망이었다. 토요일 오후 마트 복도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주말이라 유모차, 장바구니,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까지 모든 소음이 겹쳐 있었다.
그 한복판에 조용히 걸어가던 한 노인. 할머니는 오늘도 두 손으로 작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 그 손수레 안에는 할인된 두부 한 모, 묶음 채소 한 단, 그리고 11표시가 붙은 햇반 한 개. 하루 세 끼를 넘기려면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해야 했다. 그녀는 사람들 틈을 비켜가며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다. 걸음걸이는 느렸고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으며 몸은 복도 벽을 따라 조금씩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 순간 왼쪽에서 누군가 빠르게 달려왔다. 엄마아. 작은 남자아이가 초콜릿 봉지를 흔들며 우다다다 복도를 달리던 중 할머니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수레를 놓쳤고 그 충격에 몸이 휘청거리며 한 발, 두 발 뒤로 밀렸다. 손수레는 철컥 하며 옆으로 기울었고 햇반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다. 아이는 엉덩방아를 찍고 울음을 터뜨렸고 그 직후 한 여자가 달려왔다. 30대 초반의 젊은 엄마. 옷차림은 깔끔했고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엄마는 바닥에 앉은 아이를 확인하더니 곧장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어르신, 앞으로 좀 보고 다니셔야죠. 애가 놀랐잖아요. 할머니는 입술을 달달 떨며 손을 내저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애가 갑자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는 다시 말했다. 지금 저희 애 울고 있잖아요. 어르신이 피하셨어야죠. 그 목소리는 크고 날카로웠다. 순식간에 근처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할머니를 향해 꽂혔다. 어떤 이는 무표정하게, 어떤 이는 조금씩 고개를 젓기도 했다. 그들 모두는 무언의 판단을 내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또 노인네가 왜 저런 데서 조심 좀 하지. 그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 다 있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연신 말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 몰랐어요. 애가 나는 죄송해요. 그녀는 주어야 할 햇반도 보지 못한 채 고개만 계속 숙였다. 등은 더 굽어졌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으며 그 말투는 마치 죄인이 된 듯 떨리고 있었다. 엄마는 아이를 안고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쳤지만 할머니는 그 자리에 한참을 더 서 있었다. 햇반은 여전히 바닥에 굴러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 지나가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자리만큼은 그 어떤 일상도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햇반을 조심스레 집어 손수레에 넣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냥 걸었을 뿐인데 그 말엔 억울함이 없었다. 그저 익숙함. 누구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리라는 깊고 오래된 체념이었다. 마트 안 방송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고객님, 오늘도 행복한 쇼핑 되세요. 할머니는 그 멘트를 들으며 입꼬리를 올려보려 했지만 입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추워졌다. 늦가을 바람은 노인의 뼈마디를 더 세게 두드렸고 손끝은 아침부터 저리기 시작했다. 오늘도 할머니는 바깥 바람을 맞으며 마트로 향했다. 작은 손수레 하나, 그 안엔 검은 비닐봉투만 달랑 하나. 마트 안은 낮인데도 북적였다. 점심시간 직전 사람들은 빠르게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에 줄을 섰다. 그 속을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다. 입구 쪽 직원은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다.
익숙한 그림자였다. 할머니는 라면 진열대 앞에 섰다. 가격표를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꺼냈다. 노란 볼펜으로 적힌 필요한 것 목록. 하지만 그 많은 목록 중 오늘 고를 수 있는 건 딱 하나. 라면 가장 싼 것 한 개. 할머니는 가장 아래 칸에 진열된 빨간 봉지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쥐었다. 그 작은 봉지 안에 오늘 하루 끼니를 견딜 소금기와 온기가 담겨 있었다. 계산대 앞. 줄은 길었지만 할머니는 익숙하다는 듯 맨 뒤에 섰다. 주변 사람들은 어깨 너머로 그녀를 힐끔힐끔 보았다. 손에 라면 하나만 든 사람, 작은 손수레도 없이 몸만 덜렁 들고 선 사람, 계산원이 앞 손님의 물건을 찍으며 작게,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라면 하나 사러 여기까지 오냐? 동네 마트도 있잖아. 목소리는 낮았지만 너무 또렷하게 들렸다. 할머니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고개를 조금 숙였고 손에 쥐고 있던 라면 봉지를 가슴팍 쪽으로 바짝 끌어안았다. 그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라면 하나, 그 한 봉지가 뭐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그 한 봉지를 들고 오는 길 내내 수없이 걸음을 멈췄고 계산기를 두드리듯 머릿속으로 남은 돈을 셈했다. 그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속으로 되뇌었다. 여기까지 와서 뭐가 잘못됐나? 계산원이 물었다. 현금이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지갑을 꺼냈다. 1,000원짜리 3장. 그리고 100원 동전 2개. 할머니는 돈을 내고 물건을 받아 들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고 그 속에서도 그녀는 말없이 자신이 서 있던 바닥만 바라보았다. 그곳엔 누군가의 말이 떨어져 있었다.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말이 아직 바닥에 뚝뚝 묻어 있는 듯한 기분. 라면 하나 사러 여기까지 오냐고. 그 말은 그녀의 등 뒤를 오래도록 따라왔다. 마트를 나서며 할머니는 속으로 또 한 번 중얼거렸다. 라면 하나면 안 되는 건가?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자신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엔 모든 삶의 굴욕과 체념이 녹아 있었다. 마트 입구, 자동문 바로 옆 기둥엔 커다란 광고 포스터 하나가 붙어 있었다. 하얀 앞치마를 입은 젊은 여성이 싱그러운 미소로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진. 그 위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당신의 하루를 더 가볍게. 마트와 함께. 할머니는 마트에서 나오는 길목에서 그 포스터 앞에 멈춰 섰다. 멀리서 보면 그저 눈길 한번 줄 법한 상업 이미지였지만 그녀는 발을 멈추고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시선을 포스터에 고정한 채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냈다. 폰은 오래돼 화면이 누렇고 카메라 렌즈엔 긁힌 자국도 있었다. 그녀는 그 폰을 들어 포스터를 향해 작게 들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그 모습을 찍어두고 싶었다.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놀라 폰을 재빨리 내렸다. 뒤를 돌아보니 마트 직원이 두 팔을 교차한 채 서 있었다. 20살은 되어 보이지 않는 젊은 남자였다. 매장 내 촬영은 금지입니다. 저작권 문제도 있고요. 어르신, 그냥 지나가 주세요. 할머니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다. 그냥 하나 사진만 좀. 내가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직원은 짧게 대답했다. 보셔도 사진은 안 됩니다. 말투엔 무시와 단정이 섞여 있었다. 그 말은
설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일방적 판단의 어투였다.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다시 접어 주머니 안에 넣었다. 그 손은 느리게 움직였고 손등에 핏줄이 툭 붉어져 있었다. 다시 포스터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 그 미소, 그 어깨선과 입꼬리의 방향. 그건 오래전 자신이 모델로 섰던 옛 사진과 무척 닮아 있었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 포스터를 똑바로 응시했다. 눈망울 속엔 젊은 시절의 잔상이 떠올랐고 그때 들었던 카메라 셔터 소리, 화장대 앞에서 옷매무새를 고르던 기억이 슬며시 피어올랐다. 그러나 지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엔 기억도 존중도 없었다. 단지 촬영 금지 구역을 침범한 사람, 지나치게 오래 포스터 앞에 선 사람, 그리고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뿐이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저런 얼굴 한 적 있었는데 그 말은 자신에게조차 낯설었다. 그리고 너무 쓸쓸했다. 그녀는 포스터 옆에 벽에 살짝 기대며 한참을 더 서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다시 지나가며 말했다. 뭘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무섭게. 그 말에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마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등은 굽었고 손수레는 삐걱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카메라에 담기지 못한 그 순간 포스터 속 과거의 자신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 앞을 지나가는 현재의 자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알아보이지 않았다. 강하게, 서럽게, 길게 써드릴게요. 주말 마트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카트끼리 부딪히는 소리, 아이 울음소리, 계산대 직원의 빠른 손놀림 소리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시간을 쫓듯 흘러갔다. 그 바쁜 흐름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야채 진열대 앞 할머니는 상추 한 단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깨씹 가격표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고 다시 오른손으로 무 하나를 들어보았다. 무게를 손으로 느껴보며 주머니 속 종이를 꺼내 작게 적힌 글씨를 확인했다. 깨씹 무 2,000원이야. 그녀는 그 작은 메모를 보며 다시 계산을 했다. 무는 1,800원이니까 깨씹은 2,200원이네. 오늘은 무로. 그녀는 천천히 물을 다시 들어 손수레에 넣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그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은 팔짱을 낀 채 깊은 한숨을 쉬었다. 뭐 하나 고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 말에 옆에 있던 여자도 속삭였다. 에휴, 요즘 노인들 진짜 눈치도 없어. 줄도 못 읽고 사람 많은 데서 참.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물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다. 손에 들린 무는 아무 잘못 없었지만 그 무게가 순간 더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이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마트 직원 한 명이 다가왔다. 초록색 조끼를 입은 알바생이었다. 그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어르신,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그 말만 들으면 친절했지만 그 눈은 딱딱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동자는 빨리 좀 골라주세요 하고 있었다. 그 표정 하나로 할머니는 또 한 번 작아졌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 골랐어요. 금방 갈게요. 그 순간 직원은 돌아서며
무전기를 꾹 눌러 작게 말했다. 3번 진열대. 오래 계시는 어르신, 방해 안 되게 좀 정리해줘요. 그 말에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손수레를 밀고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 걸음은 전보다 느렸고 허리는 더 구부러져 있었으며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물음엔 정답도 없고 답해줄 사람도 없었다. 마트 안의 음악은 신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바삐 움직였다. 그 속에서 한 노인의 작은 존엄은 야채 진열대 앞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날은 마트에서 주말 특가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고구마 1kg 1,500원, 배추 반 포기 980원, 두부 21, 우유 40% 할인. 할머니는 마트 앞 전단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좀 사볼까? 작은 손수레를 끌고 마트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구마 봉지를 골랐다. 가장 작고 흠집 없는 것만을 골라 1kg짜리를 담았다. 배추는 손끝으로 살짝 눌러보며 덜 무른 걸 고르느라 진열대 앞에서 몇 분을 서 있었다. 두부는 110일을 할지 말지 고민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3개를 전부 들었다. 이건 냉장고에 넣으면 내일까지는 먹을 수 있으니께. 우유는 가장 저렴한 브랜드, 유통기한이 하루 더 남은 것으로 골랐다. 그녀의 손수레 안이 오랜만에 조금 무거워졌다. 작은 무게였지만 그 안엔 살아있는 기분이 담겨 있었다. 계산대 앞 할머니는 천천히 물건을 꺼내 하나하나 올려놓았다. 그 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물건 하나하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손등의 핏줄이 더 선명해졌다. 그때 계산대 직원이 물건들을 훑어보며 입꼬리를 삐죽이며 말했다. 이걸 다 사실 건가요? 할머니는 작게 눈을 들어 계산원을 바라봤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순간 파악이 되지 않아 잠시 멈칫했지만 계산원은 다시 말하며 웃었다. 이런 거 처음엔 많이 담으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하나씩 빼시더라고요. 그 말은 농담도 격려도 아니었다. 명백한 비아냥이었다. 할머니는 말없이 두부 1개를 꺼내 다시 손수레에 넣으려 했다. 그러자 계산원이 턱짓하며 말했다. 그것까지 하셔도 돼요.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니까요.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묘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어떤 이는 피식 웃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다.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고 누구 하나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 말 한마디에 방금 전까지 느꼈던 작은 살아있는 기분이 싸늘히 식는 걸 느꼈다. 물건들을 다시 다 올려놓고 지갑을 꺼내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을 꺼내 계산을 마쳤다.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마치 말로 하지 못한 모욕을 품은 것처럼 길게 이어졌다. 마트를 나오는 길. 그녀는 자신이 고른 고구마 봉지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많이 욕심냈나. 하지만 욕심이라기엔 너무 소박한 양이었다. 두부, 고구마, 배추, 우유. 딱 그 4가지. 그 4가지가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세상. 그곳을 그녀는 오늘도 묵묵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집 앞 신문함에서 마트 전단지를 꺼냈다.
축축하게 젖은 종이를 햇빛에 말리며 돋보기를 꺼내 조심스레 펼쳤다. 그리고 거기서 작게 웃음을 지었다. 어머나 라면이 세일이네. 진라면 한 봉지 490원. 평소보다 250원이 싸게 붙어 있었다. 할머니는 오래된 지갑 속에서 5,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고이 접어 앞주머니에 넣었다. 그 한 장이면 라면도 사고 우유도 하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고 손수레를 끌고 마트로 향했다. 라면 진열대 앞 행사 스티커가 붙은 라면은 이미 대부분 사라지고 모서리에 몇 개만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중 하나를 집었다. 그리고 그 가격표를 한 번 더 들여다봤다. 490원 행사 상품 116가지. 작은 글씨. 오늘 날짜는 11월 7일. 하지만 할머니는 그 글씨를 보지 못했다. 노안으로 흐려진 눈으론 숫자 하나가 잘 안 보였고 할머니는 그냥 행사란 단어만 보고 기뻐했다. 계산대에 도착한 할머니는 라면을 조심스럽게 올렸다. 그 손은 작은 봉지 하나를 마치 금덩이 다루듯 다뤘고 그 표정엔 살짝 안도하는 마음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계산원이 스캐너에 바코드를 찍자 화면엔 740원이 떴다. 할머니는 작게 눈을 찌푸리며 물었다. 이게 490원 아니었어요? 계산원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행사 어제 끝났어요. 오늘부터는 정가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한순간에 할머니의 안색을 바꾸었다. 그녀는 말없이 지갑을 꺼내 1,000원짜리를 한 장 꺼내려다 조용히 손을 멈췄다. 주머니 속 손수레 바닥엔 우유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걸 빼야 할까? 라면을 포기해야 할까? 그 고민은 아주 짧았고 그녀는 결국 라면 봉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손수레 안에 조심히 내려놓았다. 무너지는 마음을 봉지 안에 같이 담듯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40대 남성이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 제발 좀요. 할매 시간 좀 그만 잡아먹어요. 그 말은 크게 외친 것도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몇몇은 피식 웃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 작은 등이 바람 없이도 구부러질 만큼 낮아졌고 그 손끝은 계산대 바닥을 닿을 듯 떨렸다. 그녀는 말없이 우유 하나만 결제했다. 잔돈을 받아 손수레에 넣을 때조차 시선은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그녀의 눈에는 마트의 조명이 너무 밝아서 자신이 더 초라해 보였다. 마트를 나서며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그냥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랬을 뿐인데 그 말은 누구를 향한 항변도 변명도 아니었다. 스스로를 달래는 위로였다. 하지만 그 위로마저 바람에 휘날려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날도 마트는 북적였다. 입구에선 대용량 휴지 세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10일 스티커가 붙은 삼겹살 코너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눈은 날카로웠고 카트는 마치 차처럼 쌩쌩 달렸다. 그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만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낡은 손수레, 바퀴는 삐걱거렸고 중간에 끼운 봉지는 헐렁헐렁했다. 오늘 손수레 안엔 할인된 묶음 사과 2개, 한 봉지짜리 묵은지, 그리고 반값 할인된 두유 한 팩이 전부였다. 야채 코너 앞, 할머니는 잠시 멈춰섰다. 배추가 아닌 열무가 새로 들어왔고 가격표엔 행사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열무김치 해 먹을까 아니지. 된장이 없네. 혼잣말 같았지만 그 말은 무척 조용했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는 소리였다. 그때였다. 직원 하나가 커다란 서빙카트를 끌고 진열대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카트엔 정리되지 않은 박스가 잔뜩 쌓여 있었고 그 무게에 밀려 직원의 걸음은 무겁고 무성의했다. 그리고 그 카트는 그대로 할머니의 옆구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비켜요. 직원의 목소리는 날카롭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냥 물건처럼 옮겨지는 말투였다. 할머니는 놀라 서 있던 자리에서 몸을 돌렸다. 그 순간 카트가 그녀의 손수레를 스쳤고 안에 들어있던 두유가 텅 하고 흔들렸다. 길 막지 마세요.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직원은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휙 지나갔다. 그 말은 마치 그 자리에 있어선 안 되는 사람에게 던지는 말 같았다. 할머니는 말없이 한 걸음 물러섰다. 그 발걸음은 느렸고 뒷걸음질에 가까웠으며 그 한 걸음이 너무나 오래 걸렸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힐끔 보기만 했고 아무도 직원의 태도에 뭐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날 뿐이었다. 할머니는 바닥에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자신이 막 지나온 자리, 그 공간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자신이 존재했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서서히 저려왔다. 그냥 근처 슈퍼 가시지. 왜 여기까지? 직원은 그 말을 덧붙이진 않았지만 그 눈빛과 말투에 그 말이 분명히 들어있었다.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마트 조명은 변함없이 밝았고 라디오에서는 활기찬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고요하게 지워지고 있었다. 이날도 할머니는 마트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카트를 밀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장바구니 가득 물건을 담는 모습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작은 손수레 하나 비어 있었다. 지갑엔 5,000원 한 장. 그마저도 오늘 병원 가는 길에 약값으로 써야 할 돈이었다. 하지만 마트 안을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허기졌고 무언가 따뜻한 걸 눈으로라도 담고 싶었다. 진열대 사이를 걷는다. 할인 코너 앞에 섰다. 계란은 이미 다 팔렸고 도시락은 정가였다. 작은 햇반 하나를 들었다가 손에 쥔 온기만 느끼고 다시 내려놨다. 고개를 돌리다 뒤에서 다가오는 그림자 하나, 파란 조끼를 입은 마트 보안요원이 자신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눈빛은 딱딱했고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는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다. 무엇 찾으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 물음에 순간 움찔했다. 그냥 뭐 있나 보고 말끝이 흐려졌다. 자신도 그게 변명이 아님을 안다. 정말로 무엇 하나 살 수 있을지 보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보안요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폰에 손을 갖다 댔다. 귓속에 송신기에 대고 그는 낮게 말했다. 3번 통로 감시 좀 해요. 자꾸 돌아다니네요. 그 말은 할머니의 귓가에 고막을 찢듯 선명하게 꽂혔다. 감시, 그 단어 하나에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자신은 지금 사람이 아닌 의심스러운 존재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웃음을 지으려 애썼다. 나는 그냥
뭐 하나 싸면 사보려던 거였어요. 그런 말조차 그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보안요원은 이미 다른 쪽으로 걸어갔고 그 뒤로 2명의 직원이 그녀를 흘끔 보며 속삭였다. 이분, 뭐 사는 것도 아니잖아. 괜히 돌아다니시기만 하고. 그 말에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진열대 위 상품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배경에선 활기찬 마트 광고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신만 흑백이 된 느낌.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돌려 입구 쪽으로 향했다. 손수레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손에 든 지갑은 다치지도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비어 있었던 건 마음 한가운데였다. 입구 유리문이 열리고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에 할머니의 어깨가 조금 더 내려앉았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냥 걷고 있었을 뿐인데. 서울 외과 마트 본사 5층, 그곳엔 일반 고객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작은 공간이 하나 있었다. CCTV 관제실. 여기선 전국 매장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직원들의 행동, 고객들의 동선, 심지어 고개 돌리는 방향까지 분 단위로 기록된다. 그날 그 방 안엔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책상 위 모니터 4대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니터엔 한 노인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 남자의 시선은 모니터 속 할머니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라면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손을 내밀던 순간, 우유 코너 앞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3번이나 접었다 펴던 순간, 계산대 앞에서 행사 끝났어요라는 말에 라면을 조용히 내려놓던 순간, CC 코너 앞에서 손을 뻗자 집게가 내려오며 쫓겨났던 순간, 그리고 오늘 아침 할머니가 매장 입구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 15분 전입니다. 이어폰 너머로 관제 요원이 말했다. 3번 매장. 노인 한 분이 계속 진열대를 돌고 있어서 감시 요청 들어왔습니다. 모니터 속 할머니는 진열대 사이를 그저 천천히 걷고 있었다. 손에 든 건 아무것도 없었고 카트도 없이 손가락으로 물건 하나하나를 살짝 만져보다가 그대로 놓는 모습이 반복됐다. 그리고 다음 장면, 보안요원이 다가가 무언가를 말한다. 소리는 없었지만 입술이 분명히 움직였다. 무엇 찾으세요? 그리고 이어폰을 만지며 보안요원은 이렇게 말했다. 감시 좀 해요. 자꾸 돌아다니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니터를 보던 남자의 손이 마우스를 움켜쥔 채 멈췄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다시 영상을 돌렸다. 조금 전 장면, 그보다 더 전 장면, 며칠 전, 그보다 더 전날까지 반복되는 노인의 모습. 늘 고개는 숙여 있고 물건은 한두 개뿐이고 말은 없고 항상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가? 뒤에서 짜증내던 젊은 엄마, 시간 잡아먹는다며 툭 던지던 중년 남성, 그냥 슈퍼 가지 왜 오냐던 알바, 무전기로 감시를 요청하던 직원들. 그 남자는 그 모든 장면을 하나하나 정지시켜가며 얼굴을 캡처했다. 그 중엔 누구는 비웃고 있었고, 누구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누구는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표정이었다. 그 남자의 입에서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저 사람들
그냥 못 느끼는 거야. 모니터 속 노인은 오늘도 말없이 마트를 나가고 있었다. 작은 검정 봉투 하나 들고 등은 구부정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남자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다가 한 줄 로그를 시스템에 남겼다. 152기록 보존 요청, 삭제 금지, 최우선 검토 대상. 그날 이후 본사 시스템엔 단 하나의 인물 기록이 주의 대상이 아닌 특별보호 대상으로 등록되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마트 안에서 매일같이 무너지고 있는 한 노인의 뒷모습을 아직은 모른 채 웃고 떠들고 걸어다니고 있었다. 서울 어느 마트 매장 안 CCTV 카메라에 하루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찍히는 한 노인의 모습. 말없이 걷고 말없이 물건을 내려놓고 말없이 사라지는 사람. 그녀는 누구에게도 불편을 끼치지 않았지만 매번 불편한 사람으로 취급당해왔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노인을 바라보던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 매장 한쪽 상품 진열을 하던 젊은 직원. 그는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했다. 할머니가 계산대 앞에서 라면을 내려놓던 순간 뒤에서 남자가 말했다. 할매, 시간 좀 그만 잡아먹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물러서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 젊은 직원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CCTV 재생 화면을 영상으로 찍었다. 그리고 말없이 영상 편집 앱을 켰다. 영상 시작. 마트 입구. 한 노인의 등장. 카트도 없이 천천히 걷는다. 자막. 오늘도 이 노인은 아무에게도 폐 끼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계산대. 이건 행사 끝났어요. 뒤에 줄 있어요. 다음 분 먼저요. 자막.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천천히 부수고 있습니다. 보안요원이 말한다. 감시 좀 해요. 자꾸 돌아다니네요. 자막. 우리는 존재를 불편해할 만큼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할머니가 무표정한 얼굴로 마트를 나서는 모습. 자막. 이 장면 본사에도 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에도. 그 영상은 누구의 이름도 어느 마트도 명시하지 않은 채 익명의 계정에서 업로드됐다. 영상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당신이 마주치는 노인 한 명. 그의 하루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영상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SNS에 퍼졌다. 이게 진짜 현실이다. 울면서 봤어요. 나도 이런 말 한 적 있었어요. 이 마트 어딘가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댓글이 폭발했고, 해시태그가 달렸고, 수천 번 공유됐다. 그리고 영상 링크는 어느새 마트 본사 직원 포럼에도 올라왔다. 내용 확인 후 한 임원이 말했다. 이 장면, 우리가 직접 마주해야겠네요. 그날 밤, 마트 앞에서 익명의 노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할인된 두유 하나와 소량 포장된 삶은 계란 한 봉지. 그녀는 오늘도 스스로를 줄이고 스스로를 지우며 살아가고 있었다. 본사 회의실, 벽면 가득 전광판이 떠 있었다. 영상 한 편이 중앙 화면에 재생 중이었다. 오늘도 이 노인은 아무에게도 폐 끼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정적 속 중력들은 눈을 떼지 못한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총괄관리실장 김 과장은 메모장을 덮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을 추적해 보자는 말씀이신 겁니까? 기획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 지점 직원 응대 매뉴얼까지 재정비해야 할 겁니다. 그때였다. 회의실 맨 뒤쪽 한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비서팀 대리 윤우진.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죄송한데요. 지금 이 영상에 나온 이분 혹시 다른 분들도 알아보셨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윤 대리는 노트북을 앞으로 꺼내 한 장의 신문 스크랩을 띄웠다. 거기엔 조용한 얼굴의 여성, 단정한 차림, 그리고 대한민국 유통계의 전설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제2그룹 창립자 고 장성도 회장의 배우자이자 현재 지분 48%를 보유한 최대 주주 장혜영 명예회장. 누군가 탄식하듯 말했다. 설마 그 장혜영 회장님? 윤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영상 속에 놓인 저분은 제2그룹의 실질적인 회장이십니다. 정적, 공기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이마를 짚던 한 임원이 목소리를 낮췄다. 말도 안 돼. 그분이 왜 마트에 왜 그렇게 계셨다는 건데. 누군가 귓속말하듯 덧붙였다.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보시려는 그 순간. 회의실 곳곳에서 숨 죽이는 소리들이 들렸다. 그녀가 라면 한 봉지를 내려놓던 장면, 우유 하나를 들고 고개를 숙이던 장면, 감시 좀 해요라는 말을 듣던 장면, 그 모든 굴욕을 회장이 겪고 있었단 사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말이 없었다. 그저 모두가 자신이 했던 말, 했던 행동들, 그리고 그날 무심히 지나쳤던 노인의 뒷모습을 하나씩 떠올릴 뿐이었다. 그날 밤 제2그룹 모든 임직원 게시판엔 임시 공지가 올라왔다. 즉시 전 임직원 대상, 서비스 행동 윤리 재교육 진행, 영상 내 인물은 제2그룹 명예회장이며 관련 발언 및 행위자는 징계 심해 예정. 그리고 영상은 제2그룹 본사 창립 50주년 기념관 역사홀에도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그곳엔 단 한 줄의 설명이 붙었다. 당신이 무시한 노인, 당신의 회장일 수도 있다. 그날 아침, 본사 건물 15층, 문건 하나가 비공개 파일로 회람됐다. 표지에는 단 4글자, 재산 귀속 보고서. 인사부장이 파일을 넘겼고 재무실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속을 펼쳤다. 첫 페이지, 마트 부지, 전체, 지적도와 명의자 확인서, 소유주, 장혜영, 지분율 100%, 다음 장, 물류센터 13기, 화물도크, 내륙창고, 제2복합 물류기지, 모두 장혜영 회장 명의. 다음 장, 해당 마트가 입점해 있는 상가 건물, 관리권과 운영권까지 포함한 등기부 사본, 전부 장 회장 개인 소유.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두 손을 모았다. 그녀는 이 회사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었다. 그리고 정오, 본사 로비에 검은 정장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다. 흰 머리는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보폭은 느렸으나 흔들림은 없었다. 그녀가 입구에 들어서자 인포데스크 직원이 벌떡 일어섰고 고지어 안내팀장, 관리팀장이 달려나왔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로비의 전광판이 꺼지고 15층 회의실로 통보가 내려왔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말없이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말도 없이, 소란도 없이.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사람들의 눈빛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그녀가 앉자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 사안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감히 그토록. 그녀는 그 말을 막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회의실 테이블에 놓았다. 그 종이엔 어느 마트의 CCTV 영상 일부가 캡처되어 있었다. 저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는지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이 손으로 만든 조직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제가 직접 느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냉혹하지 않았다. 조용했지만 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이는 조용히 돌아섰고 어떤 이는 비웃었으며 어떤 이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걸 원망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녀는 눈을 들었다.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이라면 사람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저는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고위 임원들은 어느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도 마트 구석에서 우유 하나를 내려놓던 노인을 보며 불편한 존재라 말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게는 회장이라는 직함보다 더 무거운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수치가 아닌 존중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본사 직원용 익명 게시판엔 단 한 문장이 올라왔다. 마트 전체가 그분 명의였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다. 본사 고위층 회의는 그날 오후 긴급하게 열렸다. 정장 차림의 이사진들이 모인 가운데 고개를 떨군 이가 여럿 있었다. 노인을 향해 조롱을 던졌던 이들, 뒤에서 비웃던 이들, 무전기를 잡고 감시 요청을 넣었던 관리자까지. 이름 옆에는 붉은 글씨로 계약 해지가 쓰여 있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그 명단의 하단에 유일하게 계속 근무 권고라고 적힌 이름이 있었다. 최승우. 아르바이트. 23세. 그는 아직 본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한 채 마트의 음료 코너를 정리하고 있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누군가가 그를 찾았다. 최승호 씨 맞으시죠? 잠시 본사 임원실로 모실게요. 그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돌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사 최상층에 도착한 그 넓은 접견실 안 창가에 앉은 한 사람이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깊은 눈빛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했다. 먼저 와줘서 고마워요. 혹시 나 기억나나요? 최승호는 그 순간 무언가 떠오른 듯 고개를 들었다. 마트 계산대 옆 작은 시식 코너, 라면 한 조각을 집으려던 할머니에게 알바들이 거칠게 손을 뻗던 순간, 그때 그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물 좀 드릴게요. 그 한마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맞아요. 그날 물을 건네준 젊은 친구, 나한테 자리를 내주고 고맙다고까지 말해줬던 사람. 나 그걸 기억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그런 걸로 불려올 정도는? 그런 걸로?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 작은 말 하나가 내 하루를 지탱해줬어요. 수십 번의 무시와 비웃음 속에서 단 한 줄기 존중이었거든요.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엔 노란색 장학금 증서와 제2그룹 인재 육성 장학재단 명의의 추천서가 들어있었다. 이건 보상이 아니에요. 당신이 말 한마디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던 그 순간에
진심에 대한 기억이에요. 최승호는 그 자리에 앉아 말없이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숨을 들이켜고 입을 열려다 울컥 올라오는 감정에 목소리가 잠겼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그냥 제 엄마 같아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누구든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하루예요. 세상은 결국 말 한마디로 움직여요. 그날 이후 최승호는 제2그룹 장학생 일기로 선발됐다. 마트 고객센터에는 존중은 말에서 시작된다는 문구가 붙었고, 퇴직한 직원들 사이에선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입을 모아 조용히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본사 15층 명예이사실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생겼다. 그 속엔 계산대 옆 작은 CC 코너에서 미소를 짓던 젊은 청년과 검은 옷을 입은 노인이 함께 찍힌 사진. 그리고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제2그룹 본사 앞 회장 퇴임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 수많은 언론사 카메라, 수십 명의 기자들, 라이브 방송 장비가 설치된 채 그녀의 마지막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노인, 흰 머리는 여전히 단정하고 걸음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마이크가 향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나를 세웠다. 회장님, 왜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까? 그토록 모욕을 당하면서도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일종의 실험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시험하시려던 건가요? 그녀는 단 한 번도 기자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단상 위에 서서 잠시 마이크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기자들이 멈칫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마트에 있었을 때 나는 여전히 나였고, 나의 가치도, 나의 이름도 그 순간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했던 건 내가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이 이미 나를 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적, 한순간 모든 카메라가 멈춘 듯 현장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흰 종이를 꺼냈다. 그 종이엔 마트에서 찍힌 자신의 등 뒤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 아래 적힌 문구는 자신이 손수 쓴 글씨였다. 나는 돈이 없어 보였을 뿐입니다. 가장 두려운 건 가진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 그 기준이 사라진 순간 우리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다시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단상을 내려와 가방도 없이 수행원도 없이 본사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노인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날만큼은 모두의 눈 속에 가장 크게 남았다. 그녀는 다시 세상을 향해 묻지 않았다. 그저 한마디만 남긴 채 떠났다. 나를 무시한 건 내 모습이 아니라 당신들의 눈이었습니다. 에필로그. 그날 이후 마트 입구엔 작은 문구가 붙었다. 이곳은 당신이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가장 먼저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흑백의 작은 액자 하나, 마트 복도 한가운데를 걷는 구부정한 노인의 사진. 그 아래 글귀는 이러했다. 나는 단 한 번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녀처럼 조용히 참아야 했던 순간이 혹시 있었나요?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무시 속에서 당신은 어떤 존엄을 지켜냈는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